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MBS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를 넣어갖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어제 발표된 조사입니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오른 추세죠. 42%고 한덕수가 MBS 조사에서는 처음 포함됐는데 한동훈, 김문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렇게 해서 오름세를 타고 있고 김문수는 지금 내림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홍준표를 지지했던 국힘의원들이 다 김문수로 갔고 나경원도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김문수가 일견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한동훈이 김문수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이 후보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다 합쳐봐야 얼마입니까? 28밖에 안 됩니다. 이준석 합쳐봐야 30이에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되지도 않고 이 조사 결과는 어제 대법원에 대선 개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완료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저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떨어질 리가 없어요. 자, 호감도 조사에서도 비호감도도 높지만 이재명의 호감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46까지 올라왔어요. 호감도가. 한덕수가 한동훈, 김문수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금. 이거 믿고 나온 거겠죠. 자, 가상 대결 이게 중요한데 김문수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국힘의 후보가 된 다음에 한덕수와의 단일화에도 승리를 해서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되면 46대 25입니다. 모름 무응답이 18이 있으니까 이걸 반으로 보내면 이재명은 55가 되는 거죠. 이준석은 8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동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은 45대 24 여전히 21%포인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21%를 나눠주면 10%만 가져가도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55%를 득표하게 됩니다. 자, 한덕수랑 3자 대결을 MBS에서 처음 하는 건데요. 한덕수가 김문수나 한동훈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저는 MBS 조사 결과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데요. 저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덕수하고 이재명이 양자 대결이나 3자 대결을 펼쳤을 때 여기선 15%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저는 15%포인트 이상 나는 조사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갤럽이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만 지금 KBS, MBC, SBS들이 대통령 선거방송 기획단을 출범시켜서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한덕수는 아마 어제 오늘이 최고 지지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도 정권 교체가 정권 재창출을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10에서 2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게 박근혜인데 51.55%를 득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지금 현재 어떤 여론조사를 결과를 봐도 87년 개헌 이후에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박근혜 51.55%를 뛰어넘는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으면 무조건 당선이죠. 근데 이재명은 지금 당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역대 최고 득표율 51.5를 뛰어넘느냐. 저는 당연히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55를 넘을 것이냐. 저는 55를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을 터치할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이 정동영을 530만 표 차로 이겼는데 최다 득표차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2위 후보와 득표차를 어느 정도 벌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600만 표 이상 벌려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현재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 어떤 경우의 수를 넣더라도 당선은 확실시 되고 그걸 떠나서 역대 최고 득표율, 역대 최다 득표차 당선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겠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역대 최고 득표율과 역대 최다 득표차로 압도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189석의 압도적인 국회의 지원을 받아서 검찰과 법원 개혁을 차근차근 다 할 거 아닙니까? 신속하고 과감하게 우리 사회에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혁신하고 개혁하고 이번에 또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피아가 다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 내란 세력들 다 응징해야죠. 정리하고. 이게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제 한덕수가 사퇴를 선언했죠. 근데 지금 오늘 속보를 보면 한덕수가 오늘 국회에 나타나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이듬해 물러나겠다. 국회에 와갖고 이따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지금 내용이 뻔하잖아요. 지금 2년 차에 개헌 완료 이듬해 물러나겠다는 것은 내란
진압을 못하도록 자기가 시간을 벌어주고 다 유야무야 된 다음에 물러날 테니 내란에 협조한 세력들, 내란에 가담한 세력들, 내란에 방조한 세력들은 안심해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네는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기도 살고 내란 세력도 산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한덕수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표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덕수가 단일 후보가 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가 되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내일 결정되죠. 어제 오늘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에서 내일 결정을 하는데 한동훈이 되면 한동훈이 만약에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뭐 양보를 했든 여론조사에서 졌든 한덕수는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원 투표는 불가능하고 여론조사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되는데 그 룰을 정할 거 아니에요. 한동훈 측하고 여론조사에 어떤 문항을 넣을 것이고 어떤 조사회사를 할 것이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단일화는 물 건너갑니다. 근데 한동훈이 쉽게 합의를 해줄까요? 한덕수한테 유리하게? 저는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자 후보 등록을 하는 거죠. 후보 등록을 하면 한덕수는 조직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갈수록 동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는 한동훈 지지 선언을 하고 중간에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덕수가 당선 최종 후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한덕수의 당선 확률은 없습니다. 유일한 확률은 민주당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입후보를 한 상태에서 법원이 온갖 법기술을 다 부려서 황당하게 대선 전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시켜서 남는 후보가 국힘 후보하고 이준석밖에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한덕수는 대통령 될 일이 없습니다. 한덕수의 출마 선언문 읽어보니까 다 개소리라서 별로 이렇게 읽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한덕수 아마 지금까지는 한덕수가 별다른 검증 테이블에 올라왔지 않았지만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덕수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고 한덕수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부인의 무속 논란 그리고 본인의 내란 방조, 내란 동조 이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을 받게 될 거고 한덕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반명 빅텐트론이 힘을 받았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이 나면서 이미 힘받은 반명 빅텐트론 저는 전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힘을 받았습니까? 반명 빅텐트가. 오히려 국민들이 결집해서 이재명의 지지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비들은 파기환송 시작하기 전에 무죄를 선고한 고법 판사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돌이켜보면 무죄를 선고한 고법이 살려준 꼴이 됐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확정됐겠죠. 만약에 2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 보냈으면 대법원이 어제 확정하고 피선거권 그냥 박탈되는 거죠. 2심에서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돼서 시간을 그나마 이만큼 번 거죠. 진짜로 그때 고법 판사 한 명이 나라를 살린 셈이 됐습니다. 그때 고법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으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고법에서 그때 유죄 판결을 했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안 나는 게 상식이거든요. 일정상.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만약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으면 어제 확정 판결에서 이재명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시계 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동아일보도 잘하나 싶더니만 역시 동아일보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이재명 물러나라고 칼럼을 썼어요. 이 사람은 어제 대법원 판결이 황당하거나 이상한 게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황당하게 판결했는데 바로 이재명 물러나라고 칼럼을 쓰는 거 보니 동아일보가 아닌 척 했지만 결국은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동아일보가 물러나라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제 최상목도 참 웃겼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다음에 최상목하고 심우정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최상목이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 되니까 갑자기 기습 사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한덕수는 사퇴했는데 자정까지 자기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바로 또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오후 3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4시 최상목 사의 10시 22분 한덕수 수리 10시 35분인가?
그래서 어제 불성립돼갖고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최상목이 요즘 모습을 안 드러내서 그렇지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 끝까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2달 동안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 김복형 재판관이 시간이 그렇게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정도로 오랫동안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덕수를 봐줬거든요. 근데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7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최상목은 어차피 새 대통령이 취임되면 바로 잘립니다. 지금. 그래봐야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텨봐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을 돌려보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최상목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더 이상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를 대입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죠. 최상목도 지금 미국 가갖고 잘난 척하고 무슨 관세 협상하는 동 방위비 협상한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더니만 최상목도 이제 집에 가서 쉬면서 한덕수 선거 운동을 돕든지 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던 내란 혐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부하 수행한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거예요. 최상목은 명당님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최상목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자기를 탄핵시키면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 지가 스스로 물러나 버렸어요. 최상목도 어제 사표 내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이주호가 이 사람이 이주호인데 이 사람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31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이주호가.